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의 갈림길에 서 있던 시점에서 한국의 결정은 예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현실적인 선택지가 누구의 손에 있었는가? 이 질문의 답은 조용히 움직이던 한국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전쟁 수행 능력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포탄이 필요했습니다. 재고가 바닥나기 직전이었고 서방 국가들조차 즉각적인 물량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단 한 나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양과 속도로 155mm 포탄을 제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군수품 확보가 아니라 국제정세를 뒤흔드는 전략적 교환으로 기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확보한 10만 발의 포탄을 우회 제공한 것 또한 우크라이나가 절박했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든 핵심은 한국이 요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크라이나 연구용 제트 엔진 한 대였습니다. 이 제트 엔진은 단순한 테스트 장비가 아니라 한국이 차세대 추진체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인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5,5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 중이며 이를 실제 비행 플랫폼에 적용해 검증해야 했습니다. 가오리 무인기에 시험 장착하여 반복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동일급의 검증된 엔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AIETE 엔진은 크기와 출력이 한국이 개발 중인 엔진과 거의 일치하며 이미 국제적으로 성능이 공인된 소형 터보팬 엔진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단숨에 수십 년의 연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다는 사실은 업계에서도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더욱 명확했습니다. 포탄이 없으면 전선이 무너지고 전선이 무너지면 국가는 한순간에 붕괴됩니다. 당식은 한국이 요구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포탄 공급은 치명적으로 중요했고 한국은 바로 그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거래가 아닌 전략적 교환이라 불리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국제사회가 예상하지 못했던 흐름 속에서 한국은 조용히 전장 뒤편의 판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트 엔진이 가진 전략적 의미는 무엇일까? 한국이 그동안 개발해온 엔진들은 대부분 단발용 로켓이나 미사일 엔진이었고 반복 사용이 가능한 항공용 제트 엔진 개발 경험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AIE는 구조와 성능이 이미 철저히 검증된 엔진으로 한국이 자체 개발 엔진을 시험하는데 이상적인 비교 기준이 됩니다. 더구나 한국이 이 엔진을 기반으로 시험 데이터를 축적한다면 향후 개발 속도는 폭발적으로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계에서도 한국이 돌파구를 찾았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한국이 단순한 무기 구매국에서 벗어나 기술을 흡수하고 재창조하는 단계로 도약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단순한 포탄 제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 제트 엔진을 통해 미래 항공기 개발의 문을 열어가는지 그 다음 전개가 더욱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AIEE 엔진이 한국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단순한 출력 수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 엔진은 이미 다양한 항공 플랫폼에서 실전적 운용 데이터를 확보한 검증된 모델이며 구조적 신뢰성이 입증된 몇 안 되는 소형 터보팬 중 하나입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 중인 5,500파운드급 엔진은 아직 비행 플랫폼에서 장기적인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비교 분석용 레퍼런스 엔진의 확보는 필수적이었습니다. 특히 무인기 시험에서는 다중 변수를 통제하며 반복 비행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축적해야 하는데 동일급의 검증된 엔진이 없으면 핵심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AIE를 확보한 순간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한국의 개발 엔진과 비교하여 연소실 압력 안정성 회전체 내구성 연료 분사 패턴 같은 복합적인 영역에서 정밀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너지 산업에서 사용되는 가스터빈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은 이미 일정 수준의 회전체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항공용 제트 엔진의 난이도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수백 개 이상의 부품이 극한의 온도와 압력을 버티며 동시에 작동해야 하고 그중 하나라도 설계 오차가 발생하면 전체 엔진이 가동불능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항공용 엔진 기술은 극소수 국가만이 독점해온 분야이며 전략 자산으로 분류될 만큼 높은 기술 장벽을 가진 영역입니다. 한국 정부가 갑자기 자신감을 드러내며 엔진 개발 목표 시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유도 이 교환을 통해 필요한 비교 엔진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험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면 항공 엔진 개발은 절반은 어둠 속에서 진행되는 셈이지만 이제 한국은 명확한 기준점을 확보한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엔진 확보가 한국 항공산업 전체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터보팬 엔진 기술은 단순히 군사용 플랫폼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민항기, 수송기, 특수임무기 같은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일정 추력급 이상의 엔진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다면 고부가 가치 항공시장의 진입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예를 들어 터보팬의 바이패스 비율을 확장시키고 고온내구 합금 기술을 고도화하면 대형 엔진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국가항공산업의 핵심 기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이 유일하게 갖지 못했던 퍼즐 조각이 바로 반복 사용이 가능한 소형 터보팬의 실험용 엔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AIEE 확보는 단순한 장비 획득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 자산을 얻은 셈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조건을 받아들인 배경에는 매우 현실적인 계산이 존재합니다. 전쟁은 물자 전쟁이며 특히 포탄은 전선 유지의 생명선입니다. 포탄이 바닥나는 순간 방어선은 붕괴되고 국가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떤 정치적 계산보다도 전선 유지가 우선이었고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물량과 속도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용 엔진 한 대를 넘기는 것은 전략적 선택이라기보다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조치였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포탄을 확보해 우회 제공한 것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한국의 군수 산업 역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한국의 요구를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한국이 확보한 이 엔진을 어떻게 활용해 미래 항공기술로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연구실에서 분해 분석하는 것을 넘어 실제 시험 플랫폼에 적용하고 반복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한국 항공기술의 변곡점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독자 엔진 개발 능력을 가진 국가로 도약하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은 이 기회를 단순한 교환이 아니라 국가 항공산업의 미래를 여는 열쇠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확보한 AIE 엔진이 갖는 진정한 가치는 기술적 비교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이 넘어야 할 마지막 장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물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사일 엔진이나 단발 로켓용 소형 터빈을 개발하며 일부 기술 역량을 축적해왔지만 이것만으로는 반복 사용이 필수적인 항공기용 터보팬의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항공 엔진은 극한의 온도, 진동, 압력 환경을 견디기 위한 고내열 소재 가공 공정 정밀 회전체, 균형 설계 같은 복합 기술의 집약체이기 때문입니다. AIE는 바로 이 복합 기술들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를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기준점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앞으로 개발할 엔진의 설계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잡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한국이 추진 중인 5,500파운드급 엔진 개발은 단순히 무인기용 시험 엔진을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향후 단계적 고도화를 위한 초석입니다. 동일급의 엔진을 확보하게 되면 개발 엔진의 연소 효율, 회전축 강도, 압축비 조정 등의 세부 검증을 정밀하게 진행할 수 있고 비행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불규칙한 변수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 항공 엔진 개발은 추정치 기반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실패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AIE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되면서 한국은 개발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 명확한 계산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 신뢰도 자체를 끌어올리는 결정적 조건입니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이번 교환이 한국의 방산 구조에도 미치는 파급 효과입니다. 기존의 한국이 생산하는 외산 기반 엔진들은 핵심 부품이 밀봉된 상태로 공급돼 조립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부 고조를 분석하거나 기술을 축적하는 데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는 항공 엔진 분야에서 한국이 늘 기술 종속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 확보한 엔진은 한국이 실제 구조를 해체 분석하고 각 부품의 제조 기술과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드문 기회입니다. 다른 국가라면 결코 허용되지 않을 수준의 접근성이며 한국에게는 사실상 기술 자립을 위한 첫 번째 문이 열린 셈입니다. 국제 정치적 관점에서도 이 교환은 매우 흥미로운 흐름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는 생존을 위해 포탄을 필요로 했고 한국은 기술적 돌파구를 필요로 했습니다. 서로의 필요가 정확하게 맞물렸기에
가능한 선택이었으며 이는 현대전쟁이 단순한 무기 경쟁이 아니라 기술 자산을 둘러싼 복합적 교환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소형 터보팬 엔진은 전략 무기 개발의 핵심 기반이기 때문에 이를 제3국에 제공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를 허용한 것은 그만큼 한국의 포탄 제공이 절대적인 가치로 평가됐다는 뜻이며 동시에 한국이 국제적인 방산 생태계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이제 주목해야 할 지점은 한국이 이 엔진을 활용해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냐는 점입니다. 단순한 연구 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독자 엔진 개발은 물론 수송기 전투용 플랫폼, 다양한 특수목적 항공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술 사슬 전체를 구축할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기술 종속국에서 기술 선도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분명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며 앞으로의 전개는 더욱 결정적인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독자 엔진 개발 구상은 이번 교환을 기점으로 구체적인 구조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직면했던 가장 큰 한계는 비행시험을 위한 참조 엔진 부재였고 이로 인해 축적해야 할 데이터가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AI를 확보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행 중 열 변동 회전체, 반응, 고도 변화에 따른 출력 편차 같은 실제 운용 데이터를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의 개발 엔진은 단순한 실험실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험 주기 단축과 결함 탐지 속도 향상이라는 구조적 이점을 가져오며 개발 리스크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한국 정부가 대형 추력 엔진 개발 계획을 언급한 것 역시 이러한 자신감의 연장선입니다. 15,000파운드급 추진체는 단순히 성능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 엔진 분야의 고온 내열 기술, 터빈 블레이드 합금 압축기 단계 설계 같은 고급 기술 체계를 모두 요구하는 영역입니다. 이 기술이 확보되면 한국은 군용 플랫폼뿐 아니라 민항기 시장까지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며 이는 국가 전략 산업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급력을 갖습니다. 터빈 직경 확대 바이패스 비율 조정 같은 설계 확장은 결국 중형 수송기 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여러 국가가 한국의 항공기 개발 계획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이러한 기술 잠재력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의 가스터빈 산업은 항공 엔진 기술로 확장될 수 있는 충분한 토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발전용 터빈을 제작하며 축적된 고온 소재 가공 능력과 회전체 제작 경험은 항공 엔진 개발의 기반 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발전용 터빈과 항공용 터보팬은 사용 환경과 기술 구성에서 차이가 크지만 핵심 금속 공정은 상당 부분 공유되며 여기에 비행시험 데이터가 결합되면 기술 발전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엔진 확보는 바로 이 두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실질적인 교두보가 되는 셈입니다. 우크라이나로부터 확보한 엔진의 해체 분석 과정에서도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이점은 매우 큽니다. 항공 엔진은 내부 블레이드 형상 냉각 채널 구조, 표면 코팅 기술 등 외부에서는 절대 확인할 수 없는 요소들이 핵심을 이룹니다. 이런 세부 구조를 직접 확인하고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술 자립을 향한 혁신적인 돌파구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각자의 엔진 기술을 극비로 유지하며 해외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기 때문에 실제 내부 기술을 접할 기회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이번 교환을 통해 얻게 된 접근성은 국제 기준으로도 매우 이례적이며 그 가치 역시 단순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곧 한국 방산의 미래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항공기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센서, 항공전자, 체계재료, 공학, 엔진 기술이 모두 결합되어야 하며 그중 엔진이 가장 큰 기술적 허들로 꼽혀왔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은 엔진 개발의 문턱을 넘어설 기반을 확보했고 향후 플랫폼 설계 자율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조립 기반의 방산 구조가 아니라 핵심 기술을 스스로 생산하고 발전시키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방산 시장의 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확보한 AIEEE 엔진이 가져올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국제방산 협력 구조 속에서 한국의 위치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거나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지만 이번 교환은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필요한 기술 자산을 직접 선택해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전략적 교환을 통해 핵심 기술을 얻어낸 사례는 흔치 않으며 이는 한국이 군수품 공급 능력을 무기로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연구용 엔진을 제공한 결정은 그만큼 한국이 가진 재고 물량과 생산 속도가
전쟁 수행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의 탄약 생산 능력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포탄 생산 라인은 이미 자동화율이 높고 품질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단기간 내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여러 국가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공급망의 핵심이 되며 한국의 방산 외교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이번 교환이 가능했던 이유도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물량과 신뢰성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에도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처럼 군수품 공급 역량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제정세 속에서 전략적 레버리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이 새롭게 확보하게 될 데이터는 미래 항공 플랫폼의 설계 방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터보팬 엔진의 운용 데이터는 엔진 자체뿐 아니라 공력 설계 연료 시스템, 진동흡수 구조 같은 다양한 분야와 밀접하게 연계됩니다. 특히 무인기 플랫폼에서는 엔진 성능 변동이 임무 성공률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밀 조정 기술은 필수적입니다. AI를 기준 엔진으로 삼게 되면 개발 엔진의 출력 안정성, 연료 효율, 열 내구성 등을 더 정교하게 조율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중형 무인기, 장기 채공 무인기 혹은 특수 임무용 항공기 개발의 핵심 기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항공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단순히 하나의 엔진 개발을 넘어 기술 생태계 전반을 구축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터빈 블레이드 제조, 합금 개발, 고온 코팅, 기술 회전체, 균형 측정 같은 하위 기술들은 모두 독자 엔진 개발의 기본 요소이며 이러한 기술들은 다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초내열 합금 기술은 로켓 엔진, 우주 발사체, 고속 터빈 발전기 같은 영역에서도 핵심 요소로 사용됩니다. 결국 이번 엔진 확보는 한국이 항공기술뿐 아니라 첨단 산업 전체에서 기술 자립도를 강화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외부 기술에 의존하는 국가가 아니라 필요한 기술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확보하며 스스로 성장 경로를 만들어가는 위치에서 있다는 점입니다. AI 확보는 그 출발점에 불과하며 앞으로의 기술적 진정과 산업적 확장은 더욱 빠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국이 구축해가는 새로운 기술 생태계는 국제 방산 시장의 판도에 변화를 일으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 다음 장면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이 확보한 AIEEE 엔진은 단순한 장비나 시험용 부품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을 결정지을 기술 전략의 전환점을 상징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외산 엔진을 기반으로 한 조립 구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성은 항상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교환은 그 한계를 스스로 돌파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을 열어주었고 한국은 그 길을 선택함으로써 기술 자립의 첫 단계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 엔진을 통해 확보될 구조 분석 데이터와 비행 시험 결과는 향후 독자 엔진 개발 과정에서 기준점이자 검증 장치로 기능할 것이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불확실성을 크게 줄여줄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항공산업은 지금 중요한 성장 곡선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무인기, 전투기, 수송기 같은 다양한 플랫폼 개발은 단일 기술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으며 센서, 항공전자, 재료, 공학, 추진체 기술이 긴밀히 결합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엔진은 플랫폼의 성능 한계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한국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엔진을 확보하게 되면 플랫폼 개발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으며 외부 변수로 인해 프로그램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위험도 크게 감소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축적이 아니라 국가 전략 자율성의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이번 교환이 보여주는 장면은 더 큰 의미를 내포합니다. 전쟁은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구조이며 때로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무기가 아니라 기술 그 자체가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엔진을 제공한 결정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려진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한국의 공급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계가 인정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사례는 한국이 기술 교환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실질적으로 보여줍니다. 앞으로 한국은 단순한 무기 구매국이 아닌 기술 확보국, 기술 교환국으로서 역할을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한국이 이 엔진을 활용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독자적 추진체 기술을 완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구조분석, 소재 시험, 열내구 실험, 비행 데이터 수집 같은 단계들은 모두 시간이 걸리지만 한국이 가진 산업 역량과 기존 터빈 기술을 결합한다면 예상보다 빠르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항공산업의 특성상 한번 기술 기반을 확립하면 이후 발전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되는 범위도 확대됩니다. 즉,
이번 엔진 확보는 단기 성과보다 장기 기술 체계 확립에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선택의 기로가 아니라 이미 선택을 마친 상태에 서 있습니다. 외부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 기술로 나아가겠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했고 그 실행을 위한 첫 자산을 손에 넣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는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지을 중요한 흐름이 될 것입니다. 이 교환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포탄과 엔진의 한국 항공기술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